아기 건강을 지켜주는 자기 방어 능력. 생후 24개월까지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라는데 우리 아기 지켜줄 수 있도록 자기 방어 능력 탄탄하게 다져주는 이 성분. 이제 조제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혜나 기자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기 방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알게 되셨죠? 그런데 자기 방어 능력이 생후 24개월까지 완성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자기 방어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 아기의 자기 방어 24개월 동안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오늘 식품영양학 박사이신 한국식영양연구소 심선아 소장님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선아입니다. 소장님, 생후 24개월까지가 자기 방어 능력이 생기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태어나서 생후 24개월까지는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키나 체중, 머리 둘레와 같은 외형적인 성장이 일단 빠르게 일어나고요. 이런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뇌, 신경계, 또 소화기계와 같은 모든 내부 장기들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신진대사와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에는 장 건강이 중요한 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영유아의 초기 면역 형성 또한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면 여러 가지 면역 관련된 질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미리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생후 24개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그럼 아기의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방어 능력이 좋아지려면 이제 장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아기의 장 건강은요, 사실 이제 엄마가 임신해 있는 동안의 영양 상태, 그리고 출산 방식, 또 출생 후 아기의 식습관, 이렇게 여러 가지 출생 전후의 환경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의 튼튼한 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유예요. 이 모유는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먹는 첫 음식이기도 하고 또 아기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유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아기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들이 아주 균형적으로 배합이 되어 있고요. 또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모유 올리고당과 같은 면역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태어나서 6개월 동안은 완전 모유 수유를 특히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8월 세계 모유 수유 주간에는 이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유니세프, 우리나라 대한모유수유의사회에서 생후 24개월 이상까지도 적절한 이유식과 함께 모유 수유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유 속의 영양 성분이 아주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죠. 모유 수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였군요. 그런데 모유 올리고당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모유 올리고당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하면 당이 있잖아요. 이 당은 탄수화물의 일종이고요. 특히 여러 가지 당 종류 중에 올리고라고 하면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유에는요, 200여 개 이상의 올리고당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통칭해서 모유 올리고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유 올리고당에는 면역 관련된 성분들과 또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분들이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글루코스라든지 갈락토스라든지 푸코스 같은 이런 단당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로 결합을 해서 200개 이상의 이런 모유 올리고당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유의 성분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영양 성분이 바로 이 모유 올리고당 성분이고요. 사실 포유류의 저제는 모유 올리고당이 극미량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유에는 굉장히 고농도로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모유 올리고당은요, 모유 1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에서 15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우유와 비교를 해보면 우유가 0.05g 정도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보다 100배 이상 더 많은 양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무유 올리고당의 100배라니 엄청난데요. 이 무유 올리고당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이 모유 올리고당은 비피도 박테리움과 같이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잘 정착하고 또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또 유해균이 장 상피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기방어의 핵심은 장내 유익균총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 분비도 조절을 해서 면역체계 발달에 기여한다고 하네요. 모유 올리고당이 생각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모유 올리고당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모유 올리고당에는 아주 다양한 면역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함량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2FL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한국인 모유 1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2FL 성분은요, 평균 0.38에서 2.57mg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 2FL 성분이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또 장내 유익균총인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2FL 성분이 모유 올리고당의 대표 성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실제 한 연구를 보면 2FL 섭취 시에 염증성 물질의 분비가 모유 수유를 한 아기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면서 이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줘서 장내 균총을 모유 수유와와 거의 유사하게 한다는 점도 밝혀졌어요. 모유 수유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모유 수유를 통해 아기에게 2FL 성분을 충분히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사람마다 이 모유의 영양 성분 비율들이 좀 달라서 모유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 28%의 산모에게서 안타깝게도 이 2FL 성분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유의 영양소 구성은 엄마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산 후에는 매 끼니마다 영양소 균형을 잘 고려해서 정말 잘 먹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 직후에 한 일주일 동안 나오는 초유에는 이 2FL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모유량이 좀 부족하거나 또 사회생활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6개월 정도를 정말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이 완모가 어려운 산모들이 정말 많아요. 모유 수유에도 어려움이 많네요. 그럼 모유를 통해서 2FL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모유 올리고당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건 1950년대라고 합니다. 이 모유 올리고당을 따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소아과 의사, 그다음에 미생물학자, 화학자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를 계속했지만 실제 제조 기술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2FL 적용 조제식을 앞다퉈서 개발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수입 조제식 중에서도 프리미엄 제품만 이 성분을 담고 있어서 아쉽게도 이 국내 생산 제품에서는 그동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2FL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과거에는 해외 직구 형태로 구입을 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반갑게 최근 국내 독점으로 이 2FL 성분을 적용한 조제식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손쉽게 2FL을 보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FL을 적용한 조제식이 모유의 양이 적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산모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인데 그럼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먹을 제품을 고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고민이 이제 많아지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2FL 성분이 적용된 제품이 국내에도 출시가 됐으니까 출시된 제품을 예시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자기 방어를 위한 핵심 성분인 2FL은 당연히 이제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모유 올리고당의 일종인 갈락토실 락토스라고 하는 성분, 그리고 사이알릭 락토스라고 하는 성분까지 함유가 되어 있고, 여기에 두뇌를 구성하는 성분인 DHA와 또 MFGM이라고 해서 유지방구막이라고 하는 성분, 그리고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황반 구성 물질인 루테인과
지아잔틴까지 이렇게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TFL 외에도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서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마다 또 성장 단계에 따라 섭취 시기가 좀 다르고요. 또 요즘은 뭐 분말 형태도 나오고 또 액상 형태도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아기에게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는요, 태어나서부터 30개월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결정적인 시기에 뭔가 영양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했을 때는 이걸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후 24개월까지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영양물질들을 잘 공급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나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바이러스를 접하게 되어 있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바이러스를 이길 자기 방어 능력이 있는가 일 겁니다. 생후 24개월, 이때는 아기가 스스로 챙길 수가 있는 때는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